안녕하세요. 2026년 2월 둘째 주 한국 증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한 주 내내 지수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이 격동의 5일 동안 시장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거대한 힘겨루기의 현장으로 지금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번 주 시장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극심한 변동성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는 웃고 다음 날은 오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죠. 투자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흔들렸는지 한번 흐름을 볼까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아찔했던 5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5%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이 그야말로 공포에 빠졌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게 웬일입니까? 무려 6.8%가 폭등하면서 분위기를 확 뒤집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달아 하락하면서 결국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투자자들의 희비가 엇갈린 한 주였어요. 자, 그럼 이 변동성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한가운데서는요, 정말 거대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장을 멱살 잡고 끌어내리려는 외국인과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개인의 정면 승부. 그게 바로 이번 주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이번 주 상황을 그냥 다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 보라색, 이게 외국인인데요. 무려 11조 8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팔아치우면서 지수를 그냥 끌어내린 겁니다. 반면에 이 하늘색, 개인 투자자들은 9조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그 물량을 거의 다 받아냈죠. 그 사이에서 기관은 사실상 구경만 하고 있었다고 봐도 될 정도고요. 마이너스 11조 8천억 원. 이게 단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빼내간 돈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매도 폭탄이 시장에 그냥 떨어진 거죠. 이번 주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은 가장 큰 힘이 바로 이 숫자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주체가 있었죠. 바로 플러스 9조 5천억 원. 이게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부은 돈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으로 외국인이 던진 물량을 거의 다 받아내면서 시장의 추가 폭락을 막아선 겁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정점, 클라이맥스는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이날 단 하루에만 외국인이 5조 원이 넘는 물량을 그냥 쏟아부어버렸어요. 시작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개인들이 정말 필사적으로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싸움이 코스피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정말 비슷한 줄다리기가 펼쳐졌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건 싸움의 상대가 달랐다는 점이에요. 코스닥 시장의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파는 주체가 달랐다는 거. 여기서도 개인은 7,800억 원 넘게 사면서 시장을 방어했죠. 그런데 매물을 던진 건 외국인이 아니라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5,400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이익을 챙겨나간 거죠. 결국 이 싸움의 결과 코스닥은 중요한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100선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주요 기술주나 바이오주들이 흔들리면서 지수는 1,080선에서 힘없이 한 주를 마무리해야 했어요. 자, 그럼 이 치열한 싸움판에서 실제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시장의 진짜 속마음이 보이거든요.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데 과연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는 어땠을까요? 계속 늘었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데이터가 딱 보여줍니다. 왼쪽부터 보시죠. 증시에 들어오려고 대기하는 돈, 고객 예탁금은 시장처럼 막 위아래로 출렁했어요. 111조까지 갔다가 다시 쑥 빠지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오른쪽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돈, 즉 신용잔고는 시장에 흔들리든 말든 그냥 꾸준히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최종 숫자가 바로 이겁니다. 30조 7천억 원. 시장은 이렇게 불안한데도 B2 규모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랄까, 떨어질 때마다 더 사려는 물타기 심리 혹은 위기를 기회로 보려는 그런 위험 선호 심리가 시장에 여전히 아주 강하게 남아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정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딱 짚어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 방향은 딱 이 세 가지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과연 외국인이 돌아올 것인가? 이 매도세가 멈추는지 이걸 제일 먼저 봐야 하고요. 둘째,
반도체 같은 시장의 중심주들이 다시 힘을 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물가지수 같은 해외 변수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뭘 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라는 거죠. 하루 오르는 거 보고 섣불리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현금은 좀 넉넉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을 확실하게 이끌어갈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주에 이 엄청난 변동성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시장은 아직 바닥을 완전히 다진 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등락에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시장의 큰 그림, 즉 긴 호흡으로 추세를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